안녕하세요. 빅데이터 A2G 실습 진행을 맡은 김대한입니다. 이번 실습은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대표적인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롭 라이브러리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예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다이어트 식이정보 데이터로 암호화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더불어 사용자의 성별, 나이, 몸무게, 키 등 사용자 정보와 식사시간, 식사량, 섭취한 음식의 이름과 칼로리 등 식이정보를 포함한 다이어트 식이정보 데이터셋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데이터의 형태의 확인, 결측치 혹은 이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총 3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시기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데이터 타입은 int, float,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측치는 널이나 넌값 혹은 빈 공간을 말하는데 isNull 메서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 데이터셋은 결측치가 없습니다. 결측치가 있을 경우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0이나 혹은 평균과 같은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많은 컬럼 중에 lose weight, today weight, weight, height, activity level, 칼로리 6개의 컬럼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앞서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전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결측치는 앞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없었으므로 제외하고 데이터 범위를 살펴보면 lose weight가 마이너스 105에서 748, 칼로리가 0부터 39만이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측 범위가 많이 벗어난 데이터들을 이상치 혹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며 이러한 이상치들이 분류 모델에 포함되어 학습됐을 때 분석 결과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실습에서는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제거해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라 하면 모수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연속 확률 분포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데이터를 바꾸어 Z스코어에 따라 데이터의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스코어가 마이너스 3부터 3 범위일 때 전체 데이터의 99%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1%는 이상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Z스코어를 3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극단적으로 이상했던 이상치들은 많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나면 여러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과 지도 학습인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비지도 학습으로 클러스터링 방법에 따라 K-means, DB스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클러스터링 중 가장 기본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을 다뤄볼 텐데요. K-means 알고리즘은 n개의 중심점을 찍은 후 중심점에서 각 점, 즉 데이터 간의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화가 되는 중심점을 찾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점들을 묶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지도학습 중의 하나로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앙상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앙상블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인데 그림과 같이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의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실습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습은 VS 코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주고 다이어트 CSV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인포 메서드를 이용해서 속성을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d와 유저키, lose weight, today weight 같은 사용자의 정보와 푸드네임, 토탈그램, 칼로리와 같은 먹은 음식에 대한 식이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결측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isNull 함수로 데이터 결측치를 확인하였고 데이터의 결측치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결측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의 범위와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데이터 레인지와 비주얼라이즈 이 두 가지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식사를 열흘 이상 기록한 유저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기 위해서
df 다이어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하였고, df 다이어트 중에서도 lose weight, to do weight, weight, height, activity level, 칼로리 이 6가지 항목을 df 샘플로 다시 재정의를 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때 시각화 해봤을 때 lose weight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2부터 748, 칼로리도 0부터 21만이 넘는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포를 봤을 때도 데이터 분포가 너무 넓고 이상치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Z스코어 df, Z스코어 core 이 두 가지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함수의 역할은 데이터 프레임의 입력을 받아서 포진 정규 분포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임계치는 3으로 해서 99%가 데이터고 나머지 1% 이상치를 제거를 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df 샘플을 df 스코어 z 스코어 df로 적용을 했고, 이거를 시각화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한 데이터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데이터 범위들도 확인을 해봤을 때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데이터 분포도로 확인해 봤을 때도 균일한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루즈 웨이트와 액티비티 레벨의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특징으로 정의를 하였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K-민즈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개수는 4개로 정의를 하였고, 이거를 시각화를 해봤을 때 루즈 웨이트와 액티비티 레벨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심점을 찾기가 어려워 중심점만 따로 출력을 해봤는데, 중심점만 출력을 해봤을 때 액티비티 레벨과 루즈 웨이트의 상관관계를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더 작업을 해본 것은 루즈 웨이트와 칼로리인데요. 이 칼로리는 일별 하루 섭취 칼로리를 따로 계산을 하였고, 이 일별 하루 섭취 칼로리들을 다시 식사를 기록한 모든 날에서 평균을 취해서 식사를 기록한 일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으로 다시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살을 뺀 사람들은 0, 그리고 살을 빼지 못한 사람들은 1로 정의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동일하게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고, 이때 클러스터는 2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루즈 웨이트가 낮을수록 칼로리 적게 섭취를 했고, 루즈 웨이트가 높을수록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BMI에 따른 섭취한 음식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df 다이어트에서 루즈 웨이트와 웨이트, 헤이트, 칼로리, 푸드 네임, 타임 이 6가지 컬럼을 가지고 df 샘플을 다시 재정의를 했고, 다시 재정의했을 때 루즈 웨이트와 헤이트, 웨이트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Z스코어로 이상치를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에 대해서 BMI를 계산하였고, BMI는 자기 키 제곱을 체중으로 나눈 값인데, 이 BMI 값에 따라서 0은 저체중, 그리고 1은 정상, 2, 3, 4는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지침은 2018년도 비만 진료 지침을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BMI에 따라서 푸드네임을 따로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비만 2단계와 저체중인 사람의 음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만 2단계인 사람들이 비만 저체중인 사람보다 햄버거도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들을 보통 많이 먹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비비고라든지
많은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BMI와 루즈 웨이트 이 상관관계를 보고 싶었는데, BMI와 하루 1일 평균 섭취 칼로리와 루즈 웨이트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때 BMI와 칼로리를 입력 데이터로 넣어주고 감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레이블링을 넣어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8대2로 나눈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N 에스티메이터는 100개로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보았고, 그 결과 아웃 오브 백 스코어가 0.5, 민 어큐레시 스코어가 0.485로 BMI와 칼로리 관계만을 가지고 루즈 웨이트, 즉 감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식이정보 데이터로 여러가지 가설을 세우고 실습을 해봤는데요.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